안녕하세요. 저는 돌쟁이 쌍둥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40대입니다. 얼마 전 엄마랑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가까이서 엄마를 보게 되니 그동안 저를 키워줘서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 엄마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연을 들으면서 제 삶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 전 결혼은 30대에 했지만 아이가 몇 년 동안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젊었기 때문에 금방 아이가 생기겠지 했는데 임신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난임 검사를 추천했는데 남편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단정하는 듯 했어요. 거기다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죠. 아니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이 하나 생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니?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지? 뭐래? 검사는 해봤니? 아유,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손주 보느라고 정신없는데 나 혼자 이게 뭐니? 그러게 애초에 건강관리 잘하라고 했잖아. 그네가 꾸준히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어야지. 아무리 우리 아들이 운동하면 뭐하니? 씨를 받아줄 땅이 좋지 않은데. 내가 우리 집 대 끊길까 걱정이다 걱정. 어머님, 아직 검사는 안 해봤어요. 저한테 이상이 있는지 상철 씨한테 이상이 있는지 그건 알 수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속상하죠. 상철 씨가 꾸준히 운동하긴 하지만 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살고 몸에 좋지 않은 건 꾸준히 했으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진 몰라요. 아무튼 다음에 갈 때 같이 가서 검사해 볼 거니까 그때 되면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나오겠죠. 예,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그럼 상철이한테 문제라도 있다는 말이니? 야야, 다른 사람들이 봐도 상철이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 봐라, 얘는 몸도 좋고 건강하지, 운동도 꾸준히 하지. 겉으로만 봐도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안 봐도 뻔하지. 얼른 병원 예약해서 너 검사 받아. 여자들은 바로 보이지 않아서 이상이 있어도 모른다고 하더라. 너 생리통도 심하고 그러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 게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 넌 왜 자꾸 그런 말을 꺼내냐? 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런 말을 꺼내는 거야? 참나. 검사해봤자야. 나는 건강하고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한테 있을 거라니까. 자꾸 왜 그러는 거야? 나까지 시간 내서 굳이 검사를 받아야 해? 검사 받고 나서 너한테 문제 있으면 어쩌려고? 아예 됐고 그냥 너만 받아.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자꾸 고집 부리네 정말. 아니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왜 다들 확신해? 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상 없이 지냈는데 왜 나한테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난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나야말로 술도 안 해, 커피도 잘 안 마셔. 몸에 나쁘다는 건 안 하니 내가 더 건강해야 맞는 거 아니야? 자꾸 왜 나한테만 그렇게 말하냐고. 아유, 알았다, 알았어. 얘가 임신 준비한다고 예민하네 참. 우리가 언제 너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니? 그냥 상철이가 건강하니까 상철이한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한 거지. 아니 나는 주변에서는 쉽게 임신이 됐는데 너희는 하도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우리 딸 봐라. 결혼하자마자 임신해가지고 시댁에 이쁨 받으면서 사는 거.
너도 얼른 예쁜 손주 안겨달란 뜻에서 그런 말 한 거야. 아이를 기다리는 건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나 시댁에서는 장남이 혹시라도 아이를 낳지 못할까 항상 전전긍긍하셨죠. 매번 갈 때마다 검사는 해봤는지 이상은 없는지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캐물으며 압박하셨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문제는 저에게 있을 것이라며 은연중에 말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속상했지만 평소 생리통도 항상 있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몸이 좋지 않았을 때가 많아서 정말로 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 걱정을 했던 것도 있었어요. 걱정하면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저는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였죠. 다만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경우 활동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적어서 자연임신을 시도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서는 그 후로 임신에 대한 압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심지어 요즘은 아이 없이 잘 사는 부부들도 많다는 황당한 말도 꺼내시기도 했어요. 내가 저번에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걔네 딸은 요즘 말로 뭐라고 하지? 그 딩크. 아이 안 낳고 살기로 했다더구나.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는 아이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고 하는데 그거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기도 하고 솔직히 예전에야 국가에서 노후 책임져 준다 어쩐다 하면서 연금도 붙고 그랬지만 너희가 나이 들었을 때는 어찌 될지 어떻게 알겠니? 우리 때문에 임신 걱정하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되지 뭐. 아이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지 않겠니? 안 그래도 와이프랑 그런 얘기도 해봤어. 그래도 아이 낳고 싶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해? 나도 아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엄마, 갑자기 웬 딩크 소리야? 엄마 매번 아이 안 낳을 거냐면서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잖아. 이번에 그래서 인공수정해가지고 임신해 보려고. 뭐 안 되면 딩크로 사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 고생하면서 아이 임신할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부부가 서로 잘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러니 그네야? 아유,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하더라. 그런 것도 부담이지만 요즘은 다들 젊으니까 우리처럼 가정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너희도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니? 여행 다니면서 이것저것 경험하고 즐기면서 살면 너희도 즐겁지 뭐. 네, 딩크 저희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그 해부터 언제 임신할 거냐면서 하신 거 아니셨어요? 그때는 아이 다 낳고 나서 즐겨도 늦지 않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딩크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아직 딩크 생각 없어요. 병원에서도 다른 방법 시도해보자고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려고요. 어머님 혹시 남편 문제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왜 하니? 그냥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그때야 다들 그렇게 임신하고 아이 낳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어쨌든 너희가 시도를 해본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보거라. 나는 굳이 손주 안 안겨줘도 괜찮아. 요즘은 그냥 딩크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너희한테 말해주는 거야.
양가 부모님 때문에 교도한다고 아이 가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지. 남편의 문제라고 밝히고 나니 시댁에서는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딩크에 대한 말만 꺼내셨죠. 180도 바뀐 시모의 태도가 황당하고 어이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 편이니 그러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이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어요. 시부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죠. 저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나 저나 양가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엄마에게 하는 것처럼 시모에게 하길 원했어요. 이번 주에 당신 출장 있다고 했지? 나 안 그래도 친정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당신 출장 다녀오는 사이에 나 갔다 올게. 요새 엄마 목소리도 별로 안 좋으시고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당신 2박 정도 밖에 있을 거라고 했지? 그때 동안 있을 테니까 일찍 오게 되면 연락해줘. 아, 이번에 갈 때 저번에 못 드린 용돈도 겸사겸사 드리고 올게. 알았지? 당신,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 갈 때는 무슨 남의 집 가는 것처럼 하더니만 친정 갈 때는 그렇게 얼굴이 환해져? 그리고 장모님한테 용돈을 왜 드려? 저번에 못 드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우리 형편에 무슨 지나간 용돈까지 다 챙겨. 그냥 갔다 와. 장모님 연세에 이제 기운이 좀 떨어지실 때도 됐지. 무슨 호들갑이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런 것 보면 당신 아직까지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뭐?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렇게 따지면 당신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건 뭔데? 우리 집은 매번 나 혼자 가지만 당신 시댁에 갈 때 나랑 꼭 같이 가야 되잖아. 거기다가 가서는 밥도 다 사드리고 어머님 뭐 필요하다고 하면 다 사주고 오잖아. 그런 건 다 돈 아니야? 우리 집에는 명절에도 바쁘다면서 반나절도 안 있다가 오면서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시댁이랑 처가랑 같냐?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시댁 사람 되는 거지. 뭔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처럼 처가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저번에 처가에 소파도 내가 바꿔드렸잖아. 그건 생각 안 나? 너는 꼭 해준 건 생각도 안 하더라. 그리고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우리 집 챙겨야 하는 거지. 뭘 그래. 엄마가 너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아닌데 넌 시집살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냐? 꼭 뭘 시켜야 시집살이야? 당신 항상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알잖아. 그거 들으면서도 별 생각 안 했던 거야? 매번 우리 엄마한테 너네 엄마 그러시고 거기다가 매번 말로 무시하시고 그런 건 시집살이 아니야? 당신도 똑같아. 어머님 말이라면 쪼르륵 하고 어머님이나 우리 엄마나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 엄마는 혼자 계셔도 괜찮고 어머님은 혼자 계시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에 하는 것처럼 당신 집에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면서 무슨 내가 덜 한다고 하는 건데. 아유 진짜? 내가 너랑 뭔 말을 하냐? 솔직히 어머님은 이혼하신 거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 어머님은 결혼 생활이 싫어서 그만두신 거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랑 평생 사시고 싶으셨는데 돌아가 버리신 거고 그거랑 같냐? 됐다. 너한테 무슨 말을 하냐? 그냥 너 하던 대로 해. 내가 알아서 우리 집 챙길 테니까 나중에 딴 말하지 말고. 남편은 제가 시댁을 잘 챙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 오히려 시댁이 하는 만큼 친정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댁에는 매주 찾아뵈야 했고, 거기다 기념일이던 어버이날이던 무슨 행사만 있으면 시모와 함께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친정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남편은 가지도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죠. 엄마의 생신 때에도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다며 저를 통해 용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난 적이 많았어요. 시모의 생신 때는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 가기도 하고 근교로 여행을 같이 가기도 했지만 그런 것은 남편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했죠. 남편과 시모는 마치 연인처럼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오히려 제가 낀 것 같은 느낌이라 전 그 관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은 제 마음대로 하라며 말을 했지만 이내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나 불편하게 생각할 줄이야 몰랐어.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많이 우울해 하셨거든. 거기다가 동생도 결혼하고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내내 전화 오셔서 울적하다고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나까지 결혼하고 나니까 더 울적하신 것 같아서 내 생각엔 챙긴다고 한 건데 당신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싶다. 은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장모님도 외롭고 울적하실 때도 있으셨을 텐데 장모님은 한 번 챙기지도 않고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난 당신이 어머님이나 우리 엄마나 비슷한 상황이라서 서로 잘 배려하면서 양가 잘 챙겨줄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당신이랑 어머님 서로 너무 애틋하고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아.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제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자. 그게 맞아. 어머님도 당신도 더 이상 이렇게 지내다가는 더 안 좋아질 거야. 여기서 그만하자. 아니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서 잘해야 하는데 너무 서툴렀어. 미안해. 내가 잘할게. 당장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조금만 우리 시간을 갖자.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게. 당신이 엄마 안 보고 싶다면 안 봐도 좋아. 그렇지만 우리 헤어지지만 말자.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내가 몰랐어.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어떻게 천륜을 끊어? 그건 할 일도 아니고 해선 안 되는 일인 거 알잖아. 처음에는 내가 어머님 안 봐도 당신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돼서도 당신 지금 마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결혼할 때도 당신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똑같이 생각하고 잘할 거라고 했어. 근데 뭐야? 결혼하고 나서 당신 우리 엄마 1년에 3번도 안 봐. 시댁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매주 꼬박 가는데도 당신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당신한테 기회를 주라고? 내가 몰랐어. 내가 우리 엄마만 챙기느라 우리 엄마만 불쌍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 것 같아. 내가 달라질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달라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더 잘할게. 앞으로 장모님에게도 잘하고 무엇보다 은희 너한테 잘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혼을 결심하고선 남편에게 선언을 했을 때 남편은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초췌한 얼굴로 기회만 달라는 남편을 보면서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죠. 그 후로 남편은 정말 정과는 달라진 행동을 보였어요.
저보다 먼저 엄마에게 연락을 해 둘이서 점심도 같이 먹고 일이 바빠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친구분들과 영화 보러 가시라며 영화 예약까지 해드리며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도 남편은 너무나 잘해주었어요. 매주 가던 시댁을 가지 않게 되었고 시모의 연락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 생활을 다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한 번에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고선 남편은 조심스럽게 시모와의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남편이 많이 노력을 했으니 저도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다시 만난 시모는 변한 남편처럼 다정하고 따뜻하게 절 대해주셨습니다. 은희야, 고생 많았다. 나도 주변에 들어보니 시험관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 아무래도 여자가 좀 더 고생이지. 고생 많았다. 쌍둥이라고 했지? 아이 하나 임신하는 것도 힘든데 둘을 뱃속에서 품느라 얼마나 힘드니?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건강이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몸이 변하면 마음도 울적할 수 있으니 그럴 때마다 상철이랑 같이 바깥 바람도 쐬고 그러렴. 어머님, 감사해요. 사실 걱정이 많은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주변에 쌍둥이 키운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가 걱정이더라고요. 신생아 한 명도 힘든데 2명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당분간 와주신다고 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같이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 사돈께서 고생하시겠구나.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신생아 2명을 키우려고 하면 너도 고생이고 사돈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겠다. 아이 태어나기 전에 네가 사돈 잘 챙겨드리렴. 아니다. 상철이한테 사돈께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드리라고 해야 되겠다. 나도 친구들 보니까 손주들 보느라고 손목이며 팔이며 나만 아는 애들이 없더라고.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알다시피 내가 관절이 좋지 않아서 내가 가면 오히려 민폐가 아닐까 싶다. 내가 얼른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걱정이네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희 엄마까지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 제가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철 씨도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고 싶으신데 몸이 좋지 않아서 마음 아파한다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이는 저랑 상철 씨가 열심히 잘 봐야죠. 그래.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청소나 음식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사돈께서 오셔가지고 아이 봐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구나. 사돈께서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시지 않았니? 아이고, 나도 우리 딸 출산했을 때 가서 몸조리 도와주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너도 출산해서 힘들겠지만 엄마도 잘 챙겨드리렴. 시모는 항상 저와 엄마의 건강을 챙기셨고 그런 시모의 행동에 저는 전에 쌓여 있었던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쌍둥이 출산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서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있었어요. 양가 어머님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셨죠. 집으로 갔을 때 엄마는 저희 산후조리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오신 상태셨어요. 엄마에게 이런 부탁을 드린다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제 산후조리도 잘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항상 감사하다며 고마워하시던 시모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도움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은 몇 시간마다 깨서 우는데도 남편은 일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안 된다면서 작은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모는 일하면서 아이 돌보느라 힘든 아들이 안쓰럽다며 아들만 불러 보양을 해준다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했죠.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보이면서 화가 났지만 엄마 앞에서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꾹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시모는 엄마를 마치 가사도우미 부리듯이 부리는 듯 했어요. 사돈, 부엌 청소는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왔을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깨끗이 치워야죠. 아이들 젖병이나 이런 건 바로바로 씻어가지고 치워야지. 그거 그냥 두면 안에서 썩어가지고 세균 번식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좀 신경 더 쓰시지. 그리고 애들 빨래는 왜 손빨래 안 하고 세탁기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거 세탁기로 돌려버리면 옷감도 상하고 어른들 세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애들 빨래 손빨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설치한 거 애들 세탁기고요. 어른들 옷이랑은 따로 세탁해야죠. 애들이 하도 울어대면 저도 정신없어서 젖병을 바로바로 치우진 못하네요. 아이고, 우리 젊었을 때는 어떻게 애들 키웠나 몰라요. 이렇게 정신없이 키웠나 싶기도 하고 나이가 드니까 몸이 빠르지 않아서 그런지 애들 돌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니, 그래도 신경을 좀 더 쓰셔야지 어쩌겠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상철이 얼굴 보니까 엄청 상했더라고요. 일도 해야지, 집에 오면 애들도 봐야지. 요즘 애들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때야 남편들이 밖에서 일만 잘하고 오면 최고였는데 요즘은 일만 잘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또 마누라한테 시달리고 애들도 봐야 하고 요즘 남자들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래도 사이는 편하죠. 집에 와서는 그냥 작은 방에 쏙 들어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애들 울어도 한 번을 깨어나지도 않고 잠도 잘 자네요. 저라면 한 번 깨날 만도 한데 사이는 한 번 자면 잘 깨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애들이 아빠 얼굴이나 알아볼까 싶네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는 집에 가보려고요. 사이가 요즘 남편답지 않게 70년대 남편들 같아가지고 제가 있어서 그러나 싶기도 해서요. 어머머, 사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그래도 애들 돌까지는 여기서 좀 같이 봐주셔야지. 그때 약속하신 게 그런 거 아니셨어요? 우리 아들이 또 잠을 잘 자는 편이라서 그런 거지. 그래도 애들 돌보는 건 다 하던데요. 아들이 원래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거 보면 또 아빠긴 하죠. 솔직히 장모님이 계시면 한번 틀어볼 날만도 안 돼. 우리 아들이 수도 보내서 그냥 넘어가니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시모는 가끔씩 집에 올 때마다
사사건건 지적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들만큼 좋은 사이 남편은 없다며 말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도 맞받아치긴 했지만 막무가내인 시모의 말에 황당해 하셨죠.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가 괘씸해 바로 정리해 집으로 가고 싶어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고생할 사람은 저였기 때문에 무작정 집에 가실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이들이 돌이 될 때까지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의 첫 생일로 양가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날, 시모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셨어요. 바로 남편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이죠. 벌써 우리 손주들이 태어난 지 1년이 됐다고 하니 정말 감개무량하구나. 우리 상철이 어릴 적이 생각나서 눈물이 다 난다. 아이고, 상철아, 아비가 되는 게 쉽지 않지? 그렇게 튼튼하던 애가 살이 쏙 빠지고 야이어가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요즘 애들은 남편한테도 육아하라고 한다더니만 우리 상철이도 육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애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상철이가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가정을 든든하게 지켰기 때문이야.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상철이. 아이고, 사돈, 좋은 날 왜 오세요? 사이도 고생 많았네.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일 신경도 못 쓰고 집에 오면 쓰러져 사느라고 애들도 못 돌본 거지? 나랑 우리 은희가 고생하면서 쌍둥이들 키웠지만 사이도 밖에서 그만큼 고생했을 거라 생각하네. 그렇지만 이제는 애들도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으니 힘들어도 육아는 같이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사이 저번에 살 많이 찐 것 같다면서 헬스 다니더니만 이렇게 돌잔치 할 때 딱 맞춰서 살을 쏙 빼니 보기 좋네. 아이고 사돈, 상철이는 육아하느라 살이 쏙 빠진 거죠. 그 운동은 애들 보려면 체력이 튼튼해져야 하니까 하는 거고. 어쨌든 은희도 고생이 많았다. 너희 엄마가 오시니 그래도 넌 육아 수월하게 했지? 나 때는 이렇게 친정엄마 오셔가지고 육아 도와주기는커녕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몸조리할 새도 없었다. 요새야 남편도 도와주고 친정엄마도 도와주고 시어머니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편하게 육아하는 거지. 다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쌍둥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머님, 저도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건 모르시나 보다. 저 벌써 10kg나 더 빠져가지고 처녀 때 몸무게보다 훨씬 덜 나가요. 밤낮으로 애들 육아하느라 정신없는데 어머님 말도 맞죠. 전 저희 엄마도 도와주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었죠. 남편도 매일 일하느라 바쁘다면서 애들도 안 보고 회식이란 회식은 다 다니고 운동이란 운동은 다 다니니 참 어머님이 이걸 안 보셔가지고 모르시나 보다. 내가 왜 모르니? 우리 상철이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너랑 애들 먹여 살릴 거 아니니? 애들 태어났다고 썩하니 회식 빠지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미움받으니까 가는 거지. 쟤라고 편한 마음으로 갔겠니? 그런 거 다 이해해줘야지. 요즘 애들은 참 이게 문제야.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는 걸 왜 이렇게 구박하고 싫어하는 건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게 일이고 남자는 밖에서 바깥일 하면서 가정 지키는 게 일 아니니? 은희야, 상철이가 애들 안 본다고 육아 안 하는 거 아니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육아야. 어머님, 맞아요. 밖에서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상철 씨의 작은 방에서 지내는 것도 뭐라고 한 적 없고
주말에도 푹 쉬게 해주잖아요. 그래도 어머님, 애들한테는 아빠잖아요. 어떻게 아빠인데 애들 한번 안아준 적도 없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이 없어요? 돌 될 때까지 애들 병원 같이 가준 적도 없고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어머님이 애들 아빠 너무 고생 많았다고 우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모의 황당한 말에도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엄마가 집으로 가시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쌍둥이를 보고 계셨던 엄마는 결국 관절염이 오셔서 집에 가서도 일주일 내내 병원에 다니셨어야 했어요. 저 역시 엄마가 가시고 난 후에 홀로 애들을 돌보면서 몸살이 나는 바람에 엄마에게 가보지 못했는데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약이라도 드리고 오겠다면서 가게 되었죠. 돌아온 남편에게 무슨 약을 드렸냐며 물어봤더니 파스를 사드렸다는 거예요. 여보, 그 나이 때는 다들 여기저기 아프셔. 원래 그러는 게 당연한 거야. 무슨 애들 봤다고 아파? 아프려면 진작에 아프셨어야지. 애들 다 보고 나서 이제 와서 아픈 건 그냥 나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파스 사다 드렸어. 늙으면 다들 그래. 어머님 또 혼자 계시니까 엄살 부리시는 거지. 가서 보니까 괜찮으시던데? 병원 다니시고 그러면 괜찮아져.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갑자기 아팠다는 건데. 애들 보면서 손목이며 무릎이며 아프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그때마다 당신이 애들 좀 보고 있으라고 내가 말했는데 당신이 계속 무시했잖아. 우리 차라리 도우미 불러서 엄마 집에 가시게 하자고 했는데도 싫다고 한 것도 당신이었고. 그래서 엄마한테 파스 뭐 사다 드렸는데? 설마 그냥 아무거나 사다 드린 건 아니지? 그 990원 한방 파스 있지? 그거 사다 드렸어. 다 똑같아. 돈으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성분은 다 똑같은데 비싼 건 그냥 브랜드 값인 거고 같은 거야. 당신 안 그래도 싼 거 사다 드렸다고 뭐라고 할까봐 말하는 건데 그런 건 다 효능이며 이런 거 똑같은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 어머님도 참 그냥 병원 다니고 있으면 괜찮아지실걸. 당신한테 괜히 말씀하셔가지고는.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엄마 우리 애들 보느라고 아프신 거잖아. 우리 집 오시고서는 하루에 8시간 통으로 주무신 적도 없으셔. 거기다가 집안일까지 엄마가 다 해주시고 당신은 뭘 했는데? 도대체 갑자기 또 왜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감사하지 않아? 당신 자식, 우리 자식 돌보느라고 몸 다 망가지신 건데 그거 미안하지도 않냐고. 당신 진짜 너무하네. 남편은 엄마가 아프신 게 나이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쌍둥이를 봐주시면서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엄마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은 갑자기 최고급 한우 사고를 사들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엄마에게 죄송스러워 이거라도 가져다 드릴 모양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아차스러워 미안한 마음에 준비한 거라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웬 한우 사골? 거기다가 이렇게 비싼 걸? 아휴, 당신 엄마한테 미안해서 사왔어? 참 당신도 그냥 그때 잘해드리지 그랬어. 그래도 생각 기특하게 잘했네. 안 그래도 관절염에는 사골 구워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나도 주말에 아이 맡겨놓고 장 보러 다녀올까 싶었는데 이거면 엄마 일주일 내내 드실 만큼 나오겠다. 그치?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 엄마 거야.
엄마가 몸살 왔다고 하시더라고. 병원 갔더니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셔서 입원해야 될 정도였대. 안 그래도 요즘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사골 좀 사왔지. 이거 하루 종일 푹 고아야 하니까 당신이 좀 해봐. 그냥 사골 고아놓은 거 드리면 정성이 없잖아. 아유,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나 보다. 이번에 쌍둥이 돌잔치 한 것 때문에 무리하셨나 봐. 바로 이렇게 몸살 온 거 보면. 뭐? 어머님 몸살 난 것 때문에 이걸 사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나보고 고아놓으라고? 당신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며칠 전에 우리 엄마 관절염 와서 병원 다니고 그럴 때 나보고 뭐라고 했어? 그 나이 되면 다 아픈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 엄마한텐 990원 파스 사다 드렸으면서 고작 몸살 조금 온 거 가지고 사골까지 구워서 가져다 드려야 하니? 와, 당신이야말로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님이야 늙으면 다 오는 관절염 오신 거지만 우리 엄마는 몸살이 왔다고. 열이 40도 가까이 펄펄 끓을 정도로 났는데 심한 거면 우리 엄마가 더 아픈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너무하네. 장모님한테 내가 그래서 갔다 왔잖아. 관절염에 좋은 파스까지 다 사다 드렸는데 또 뭐가 부족한데? 무슨 몇백만 원짜리 파스라도 사다 드렸어야 됐어? 참 당신 진짜 돈으로 그렇게 속 좁게 생각할래? 됐고, 당신이랑 이런 사사로운 말싸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냄비에 물 올려서 이거 밤낮으로 고아놔. 내가 가져다 드릴 테니까. 남편은 시모의 몸살 소식에 최상급 사골을 사가지고 와 집에서 직접 밤낮으로 고아놓으라고 했죠. 저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간 고생한 엄마가 관절염으로 힘드실 때는 고작 990원 파스 사들고 가서는 온갖 생색을 다 냈는데 시모가 몸살이 났다고 하자 바로 사골을 사가지고 와 저에게 고아놓으라고 하는 게 너무나 꼴보기 싫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게 뭐야? 990원 사골팩은 뭐고? 사골들은 다 어디다가 놨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사골 고아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아, 진짜. 애도 아니고 고작 돈 때문에 이따위 일을 해? 유치하게 제발 이러지 마. 장모님한테 파스 싼 거 사드렸다고 유치하게 이러는 거야?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은희야, 진짜 장난하지 마. 너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돈으로 정성을 따져? 그래, 돈으로 정성을 따질 순 없지. 근데 당신이야말로 돈으로 정성 따지는 사람이잖아. 왜 이래? 당신 내가 엄마한테 애들 봐주는 비용 조금이라도 챙겨달라고 했니? 안 했니? 근데 당신 엄마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한 푼도 안 줬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리고 그동안 내가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엄마, 당신 육아하느라 고생한다면서 매주 불러대서 맛집 투어하고 그런 거 내가 모를 것 같았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애들 육아용품 엄마가 새 걸로 비싼 거 사다 놓으면 당신 엄마가 네 동생 애들 준다면서 홀랑 가져가 버리고 참나 거지도 아니고. 뭐? 거지?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거지라고 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안 와? 너 사골 어쨌어? 거지는 네가 거지지. 그 사골 비싼 거라서 가지고 갔냐? 야, 그렇게 네 엄마 사골 끓여드리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서 끓여주면 되잖아.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버는 주제에 내 돈 내가 쓰겠다는 게 뭐가 문제야? 너야말로 개념 좀 챙겨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랑 말을 해야 말이 통하지. 너나 네 엄마나 상식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왔겠니? 그때 너랑 헤어지지 않은 게 분통하고 원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진짜 그만하자. 어차피 너 쌍둥이 우리 애들 한번 안아보지도 않고 시간 같이 보낸 적도 없잖아. 육아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네 생활만 중요했던 사람인데 아쉬울 거 없지? 이제 진짜 그만하자. 아니 무슨 이런 거 가지고 그만하자고 해. 당장 들어와.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유치한 짓 하지 말고 들어와. 너 지금 어린애도 아니고 40대야. 우리가 그깟 일로 싸워가지고 헤어져야 되겠어? 아, 집에 와서 얘기해.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산후우울증이니? 너 지금 산후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집에 와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전 더 이상 더럽고 치사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말을 했고, 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을 했지만, 사실상 저희 집 생활비는 엄마가 다 내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분유며 이유식이며 엄마가 장을 보면서 다 사용을 하셨고, 덩달아 집에 필요한 용품들도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 내주셨죠.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니 남편의 월급 중에서 상당 부분이 시모에게 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도 반반 생활비를 냈었는데 출산하고 나서는 남편은 생활비도 내지 않았죠. 결국 남편의 부당대우는 유책사유가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피라며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단 한 번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남편에게 양육권이 갈 일은 없었죠. 재산 분할을 하면서 집을 처분하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막상 남편과 시모가 같이 살다 보니 맞지 않아서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연락이 왔지만 전 남편과 절대로 재결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틋했던 두 사람을 위해 제가 빠져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집에서 따로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왜 그토록 두 사람이 애틋했는지 모르겠네요. 전 친정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